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많이 제가 질문 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엘리트 선수들 뭐 리틀 야구 취입반이 아닌 뭐 선수반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초등학교 야구를 시켜서 목표를 프로야구를 두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글러브 선택할 때 부모님들이 좀 어려움들을 겪으셔서 어린 친구들한테 글러브 선택할 때 노하우, 다음에 스파이크 맞는 거 신을 때 주의사항,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10여 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일단은 부모님들이 낚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글러브가 너무 싸서 손이 아파요 라고 하는 것들, 앞에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한테 절대 낚이시면 안 돼요. 공 원래 손 아파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애들이 생각하는 로직이 그거죠. 프로야구 선수는 막 롤링스나 A2K나 미즈노 프로를 써. 그 글러브는 손이 안 아프고 두꺼울 거야. 아니면 그 글러브를 내가 쓰면 손이 안 아플 거야. 왜? 프로야구 선수들은 막 캐치볼 하다가 이런 게 없거든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낚이지 마세요. 롤링스가 됐던 뭐 미즈노 프로가 됐던 A2K가 됐던 야구용품 가셔가지고 이렇게 엄지랑 검지나 엄지랑 중지로 이 손바닥 중앙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다 가죽 두 겹밖에 없어요. 원래 아파요. 애들이 아픈 이유는 잘못 받아서 아픈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러브를 꼈을 때 제대로 착수를 하고 포구 지점이 어디다? 여기라 그랬잖아요. 때려볼게요. 제대로 때렸거든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요? 자, 손바닥에 유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의 손에 맞지 않는 글러브를 낄 경우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글러브를 깊이 넣어서 착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체의 신비에 나와요. 즉 아이들의 손의 관절과 제 손의 관절을 봤을 때 보면 아이들한테 공을 한번 잡아보라 그러세요. 성인이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좁아요. 그래서 글러브 관절까지 들어가기, 내부의 관절까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깊숙이 넣더라든가 아니면 손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요, 당연히.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애들이 안 아프게 잡으려고 자꾸 글러브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시면서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애가 겁이 많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야, 쫄지 마. 여기 한번 맞고 나면요, 내가 몸이 알아서 반응해요.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구가 잘 안 늘게 되는 일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글러브를 사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손에 맞는 글러브를 선택해 주신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대체 손에 맞는 글러브는 뭐냐?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글러브의 인치를 보게 돼요. 11인치, 11.25인치, 11반, 11.75, 12. 대부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그게 마치 운동화 사이즈 250, 260, 270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원래 통상적으로 내야 글러브들은 11인치에서 12인치 사이에 사이즈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12.5인치에서 12.75인치를 제일 많이 쓰고요. 많이 나오고, 제품으로. 좀 작다 싶으면 12.25가 나와요. 그리고 투수용은 12인치 내외에서 좀 더 크게 나오기도 하고, 외야는 뭐 12.75에서 12반, 뭐 13인치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부모님들이 보통 애들을 사준다 그러면 11.5인치 정도, 올라운드가 12인치니까 11.5인치면 내야 뭐 애들 손에 맞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도 하고, 내야를 보는데 11.25면 맞겠지. 틀린 얘기는 아니야. 통상적으로 조금 작긴 해요. 왜? 제 손의 기준으로 했을 때 13인치의 크기라면 아이들, 제가 1m 70에 1m 50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작은 12인치 정도가 그 친구들의 외야 글러브의 비율이 되겠죠. 길이로만 봤을 때. 근데 이거는 글러브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들 내부의 손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이들 손에 맞는 12인치 글러브를 만들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운드라고 나오는 제품들, 유소년용으로 나오는 것들도 보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유소년용
패턴으로 나오는 글러브 사주시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애들이 A2K 사달라, A2 뭐 세일하면 20만원 초반에도 사요. A2011 반, 11.25 막 이런 거 사줘요. 손에 안 맞아요. 뭐가? 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공을 이렇게 해서 물 수 있는 간격이 아닌 애들 손의 기준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쥐어짜. 그러니까 글러브 좁아져. 이쪽으로 가. 아니면 벌리면 아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소년용 전용 글러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L, LL, 뭐 M, S 이런 식으로 나와요. 키 1m 30에서 40 사이, 1m 40에서 50 사이. 그런 글러브를 사주시면 되는데 단 아이의 손바닥 팜 사이즈가 성인 배팅 장갑 스몰 정도 나온다면 최소예요, 최소. 가장 좋은 건 미디움 정도면 좋겠지만 뭐 키가 큰 애들도 작은 애들도 있지만 한 내년에 이제 시합을 뛸 뭐 6학년 정도 애들이에요. 야구도 곧잘을 해. 그러면 좋은 거 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알아요. 그렇다면 최소 우리 아이 손 크기가 스몰 사이즈 나오는지는 보시라는 거예요. 성인 사이즈로. X 스몰이나 2X 스몰이면 좀 힘들어요. 그럼 스몰 사이즈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야수나 뭐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 글러브에서 일부 제품들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와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는 이제 가격대라든가 본인들이 이제 확실히 좀 하이엔드급 좋은 비싼 글러브도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정도 손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뭐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누구 뭐 오지 않은 글러브 사주세요 막 이래 버리면 얘기가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낚이지 말으셔야 될 게 손이 아프다고 무조건 비싼 거 사주지 말라는 거. 다음에 손 크기랑 글러브 인치랑은 좀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주의하셔야 될 게 오더 글러브라는 거. 아이들이 이제 글러브를 맞춰달라 그래요. 단순하게 이름 새기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름 자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간다고 미즈노 프로 오더를 해주시기도 하고 Z 막 겐다 오더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거 일본에서 전문 선수를 위한 최소한 경식으로 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팀이나 뭐 일본 독립리그 정도 수준에 되는 이상의 야구 선수를 위한 글러브들이 오더 글러브예요. 고등학생들은 다 단색으로 나오잖아요. 일본 야구 글러브는 왜 단색일까 제가 영상 올렸어요. 그런 레벨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 프로야구 선수 모델들로 오더를 해서 준다면 애들 손에 전혀 안 맞아요. 오더하면 손 사이즈 체크하는 게 있던데요.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 패턴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바이스 501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청바지가. 우리 아이한테 입혀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허리를 줄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입수부 스몰. 네, 근데 미즈노에서 입수부 스몰 미디움 라지 개념도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리바이스 501 32인치짜리 허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허리를 애들 사람한테 24로 줄인다고 그게 맞냐고요. 바지 정도 줄여야 되고 밑단도 줄여요. 아니면 5mm 다운, 10mm 다운을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를. 전혀 아니에요. 유소년용 패턴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오더 업체라든가 일본 오더 업체에서 오더를 한다면 제가 조일이 할 때 마찬가지였었어요. 오더를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맞춤 양복 하듯이 그렇게 착각을 하신다는 거야. 애들 손에 맞춰주겠지. 그러면 이 패턴을 갖다가 200 패턴을 갖다가 11.5를 아이 손에 맞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손가락 깊이도 다 깊이 파야 되고 이 팜 사이드 좁혀야 되고 같은 11 반에서 입수부도 당연히 줄여야 되고 손가락 털도 다 줄여야 돼. 3차원 입체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렇게 패턴을 자유자재로 3차원 입체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게 글러브예요. 왜 안에 펠트 길이라든가 뭐 다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더를 해주신다면 만약에 뭐 저학년이고 손이 정말 엑스스몰, 2X스몰이다 그러면 유소년용 사이즈가 있는 패턴이 있는 브랜드를 오더를 하셔야 돼요. 유소년용 전용 패턴이. 근데 뭐 전용 패턴이라고 아닌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모르시니까 중저가 브랜드의 오더 제품들을 막 함부로 하셔가지고 이름 새겨주고 색깔 맞춘다고 하는데 못 쓰는 걸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성품을 손에 좀 넣어 보시고 유소년용으로 나오는 거 쓰셔도 충분하거든요.
꼭 경식이 아니라도 연식에서 고가 라인이나 연식 유소년 중에서도 고가 라인은 괜찮아요. 애들 쓰기에는. 왜? 공이나 타구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유즈노 프로 오더 하나 해주실 바에는 그런 거 두세 개 사서 돌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한테 그런 쪽에다 돈 쓰지 마시고요. 정말 8, 90만 원짜리 글러브 사주실 거면 뭐 구보타 연식 유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톰즈 코리아에 가서 알티스 유소년용 오다라든가를 하시고 나머지 3, 40만 원 남는 것들 있으면 4, 50만 원 남으면 애들 보약이나 한 치씩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오더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3차원 입체로 진짜 뭐 패턴까지 다 맞춰주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수용 모델을 자꾸 사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갖고 싶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저희 리틀야구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갈 때 제 잠실에 있을 때예요.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는데 A2K를 사달라고 제가 아시는 분의 한 달이 거쳐서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오셨어요. 애를 데리고 우는 거예요. 애가 A2K 17865를 사달라고 10일 받을 형들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손이 작았거든요. 키도 작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그래 엄마 아빠가 안 사준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것도 사줄 테니까 실장님 말 따라 너한테 맞는 글러브를 사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7만 9천 원짜리 글러브를 팔았어요. 걔가 5학년 6학년까지 그것만 썼던 것 같아요. 시합 때. 네. 그리고 A2K는 어떻게 됐냐? 그거 자랑하고 학교 다니고 제가 분명히 기른 들이지만 쓰지 마라. 나중에 6학년 돼서 손 커지면 써라. 실장님이랑 손 대보고 실장님 이 정도 되면 됐다 싶을 때 쓰자. 아니면 중학교 올라가면 쓰자. 네 하고 약속했지만 중간에 야구 뭐 들고 하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가다가 형들 끼고 뭐 하고 갔다가 한 2년 만에 다 망가졌어요. 그 쓰지도 못하고 다 망가졌어요. 네.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 17만 9천 원짜리로 그 아이가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도 와 실장님 정말로 그 이 글러브 너무 좋았었어요. 중학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야구 실력을 늘리는 글러브가 좋은 거지 비싸고 좋은 글러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전에 다른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부모님들 뭐 저도 아이가 있지만 최고를 해주고 싶죠. 최고의 좋은 글러브라는 건 좋은 자재를 쓴 거예요. 그 좋은 가죽이라는 건 뭐냐 강한 타구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가죽의 이 인장력 즉 단단함이 있으면서 저 뭐라 그랬죠? 공의 회전을 잘 순간적으로 착 하고 멈춰주는 좋은 질감으로 착 하고 멈춰주는데 애들 관리도 안 돼요. 부모님이 닦아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즉 강한 회전이 걸린 공을 순간적으로 착 하고 멈춰주는 건데 손에 안 맞으면 그 좋은 가죽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잘 모르시면 전문가들 좀 찾아가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아니면 부모님 좀 공부하셔가지고 애들 손에 맞는 글러브들 가장 안전한 거 유소년용 글러브를 보시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뭐 독자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독님들이 글러브 작아서 못 쓰게 한다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경우는 제가 되게 난감해요. 글러브 작아서 못 쓴다? 전 모르겠어요. 왜? 일본에서 이미 다 그 정도 학년 애들 다 쓰는 사이즈인데 우리나라는 왜 작다 그러는지 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가 작으니까 작은 글러브 쓰면 당연한 건데 당장 시합 때 성적이 내는 게 아니라 아이 손에 맞춰서 아이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잡는 그 연습이 되는 게 사실 초등학교 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큰 거 써서 깊게 돼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당긴다는 건 절대 아이들이 야구가 늘지 않아요. 예. 키가 크고 자기 손에 맞는 걸 썼을 때 적응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핸들링이나 이런 공을 무는 이런 감각을 익혀야 될 시기에 하나 그냥 담고 많은 거 그러니까 글러브들이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너무 큰 글러브 쓰는 거 반대를 하는 거고요. 좀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것들도 손 팜 사이즈가 더 중요한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미제 쪽은 아이들한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일본 쪽 스타일에 돼 있는 한국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일제 브랜드를 해주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애들한테. 물론 좋겠죠. 하지만 애들한테는 안 맞는 거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안 좋은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짧게 스파이크에 관련돼서 애들 스파이크를 제가 많이 팔았어요. 잠실 야구장에 있을 때 많이 팔아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낚이시는 것 중에 또 하나. 엄마 발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5mm 크게 더 큰 사이즈를 사줘요. 나중에 보면 너 스파이크 사러 왔다는데 오래 신은 신발 보면 다 찍찍이 땡겨가지고 막 뒤에 뒤틀려 있고요.
막상 보면 막 이만큼씩 남아 있어요. 네, 낚이지 마십시오. 애들이 발이 아프다 그래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아프다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손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예, 그럼 똑같아요. 방망이 치는데 손에 물집 잡힌다고 배팅 장갑 사주는데 배팅 장갑 낀다고 안 아픈 거 아니고요. 원래 야구 운동이라는 거 아파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스파이크라는 거죠. 발이 편안한 운동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뻣뻣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물집도 잡히고 속상하죠. 내 새끼 발에 막 물집 잡히고 아프다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발에 맞는 걸 신기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큰 걸 신기다가 발목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신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오후 시간에 가셔야 돼요. 왜? 아침보다 오후가 발이 부으니까. 애들 운동 끝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가실 때 애들이 신는 야구 양말을 꼭 챙겨 가시고 집에서 가까운 신켜 볼 수 있는 매장 뭐 없으시면 안타깝게도 없지만 온라인 쪽에서 시킬 경우에는 또 반송하고 뭐 배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매장에서 좀 신켜 보시고 그리고 아이한테 맞는 스파이크가 뭔지에 대해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키류들은 칼발이에요. 발볼이 얇은 애들이 좋은데 우리 아이가 발등이 두껍다라든가 볼이 넓을 경우에는 나이키 쪽은 조금 비추하는 편이고요. 지금 수입되는 브랜드들 중에서 뭐 뉴발이나 언더아머는 그냥 중간 정도는 나오는데 이제 발볼이 정말 통통한 애들, 좀 발이 작고 통통한 애들 같은 경우는 미즈노 쪽 일제 브랜드를 좀 권해드리고요. 아식스 같은 경우를 제일 표준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아식스 정도도 괜찮긴 한데 이제 수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 브랜드 뭐 필라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그 메이저 브랜드들 중에서 발볼의 특징들을 좀 물어보셔가지고 사시는 걸 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가까운 매장에 가셔가지고 좀 대충 좀 신경 보시고 한번 그렇게 자기 발에 맞는 패턴이 나오면 어떤 브랜드가 내 발볼에 잘 맞는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싹 발이 작아지면 인치만 센치만 좀 키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운동 야구화를 사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꼭 가서 신겨 보시고 사시라는 거 그래야지 또 교환하고 환불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리고 아이가 또 실제로 집에서 신어보면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나가서 하면 발 아프다 그러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한번 꼭 데리고 가셔가지고 좀 발에 맞는 운동화 스파이크를 신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대로 애들한테 낚이지 마시라는 거, 발 아프다고 자꾸 큰 거 사주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소년 아이들한테 너무 고가 글러브를 사주는 건 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이들 손에 맞는 글러브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팜 사이즈 글러브 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너무 좁으면 야공이 작아지지 않으니까 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약간은 좁은 글러브를 아이 손에 맞춰 좁힐 수 있고 입술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런 거 사가지고 애들 손에 맞춰달라 그러면 저는 빠꾸 시킨다라는 거. 네, 저한테 몇 명 아이들 많이 빠꾸 받아 갔었어요. 네, 뭐 A2K 막 미즈노 프로 이런 거 손에 안 맞는데 갖고 오시면 저는 가공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나중에 손이 크면 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 단 전제는 배팅 장갑 사이즈, 성인 사이즈, 스몰, 제일 최적은 미디움,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즈 정도 된다면 성인 글러브 패턴에서 좀 작은 팜 사이즈의 패턴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미제는 좀 어렵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